말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나의 마인드셋, 삶에 대한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애쓰는 분들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상냥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요. 그러고 나면 너무 그동안 과도하게 애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편해요. 이런 말을 좀 하시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목소리인 것 같고 목소리가 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희님이 생각하시는 네. 좋은 목소리는 뭐예요? 그 학생분들이 일단은 다들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어서 오시는 거긴 하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수업도 하고 쭉 들여다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제일 좋은 목소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10대 시절 이럴 때 굉장히 내향적이고 좀 쭈구리였거든요. 네. 근데 좀 위축된 채로 오래 살다 보니까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 작아지고 할 말을 해야 될 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좀 위축된 마음을 펴서 자신감 있게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때 네. 엄청 그 쭈구리라고 표현하셨을 만큼 네. 엄청 내향적이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셨던 네. 스타일이었나 봐요. 네. 저는 내향인이어서 요즘도 헬스장 가고 이러면 좀 부끄러워요. 남들이 저를 안 보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뭔가를 한다는 게 드러내는 게 되게 부끄럽고요. 방송을 듣고 계실 수많은 2천만 내향인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릴 때는 더 강했고요. 근데 무엇보다 좀 모범생 콤플렉스가 저는 강한 편이었어서 좀 착한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었나 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더 차분하고 더 작고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 어떻게 네. 라디오 DJ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네. 귀에다 이야기하는 그런 롤을 갖게 되셨을지. 그러니까 저도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내면에. 그래서 한 면은 되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근데 또 반면에는 약간 관심을 좀 즐기는 부분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호기심이 있는 이런 모습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말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나운서라는 꿈을 꾸게 됐고요, 중학생 때부터. 그래서 대학생 돼서는 그 꿈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졸업 직전에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방송국에 이제 문을 두드리다가 이제 그러다가 좀 기회가 돼서 라디오 DJ로 커리어를 시작한 거였어요. 이 성향과 어쨌든 반대되는 거를 새로 도전을 해보신 거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점에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분들이 오고 막 그런 게 너무 재밌기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나를 드러내고 어필해야 되는 직업인데 일종의 약간 연예인 같은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근데 또 그 부분에는 제가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청취자를 만나는 건 너무 좋은데 이 DJ로서 더 저를 키우고 막 확장을 하고 일을 그런 거에는 좀 서툰 부분이 많았어서 그것 때문에 좀 자괴감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많은 관중들이 어쨌든 생기잖아요. 그게 몇백 명일 네. 수도 있고 몇천 명이 네. 될 수도 있고.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편이지만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다른 그럼요.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아예 진짜 안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한 지 이제 한 3-4년 정도가 됐는데 꼭 희한하게 맞아. 이상한 걸 딴지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막 댓글도 달았다가 막 지웠다가 혼자 막 난리를 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좀 흘려보낼 수 있게 됐긴 했지만 사실은 뭐 단적으로 제가 뭐 수업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반응이 뭐 평소보다 덜하다. 아니면 유튜브를 콘텐츠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덜하다 그러면은 거기서 초연해지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더 오래 하신 분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네, 저는 아직 그럴 정도의 규모도 아니라 아직은 아. 채널이 그래도 안 좋은 소리가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요, 저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좋은 댓글이 달리면 오히려 흥미롭게 보려고 해요. 기분이 당연히 아. 유쾌하진 않은데 그냥 흥미롭다. 이 사람이 어.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거나 본인의 삶이 좀 불행하거나 내가 너무 아. 멋있으니까 아. 부럽거나 이러겠지 하고 그냥 아.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이게 나의 가치랑은 관련이 없고 이 사람의 음. 악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준다라고 맞아. 생각을 하고 최대한 음. 넘기려고 하는데 기분 나쁜 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 음, 이슈죠. 근데 그쵸. 너무 좋네요. 약간 키시적 사고? 요새 유행하는 원형적 사고 이런 것처럼 네, 키시적 사고로 오히려 좀 흥미롭게 보신다.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누구를 좀 강하게 싫어하는 느낌이 들 때도 그걸 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자기 이슈가 사실은 네, 얽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내가 왜 유독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굳이 저거에 내가 이렇게 강한 반응을 음. 보일까 하면 그 안에는 제 불안이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갖고 있다거나 내 콤플렉스가 눌린다거나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목소리 코칭을 하시기 전부터 네. 아니면 라디오 DJ를 네. 하시기 전부터 목소리가 항상 이렇게 좋으셨나요? 근데 제가 여성들 치고 약간 저음에 약간 허스키한 톤을 타고난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울산 출신인데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뭐 경기도나 강원도 출신이셔서 제가 사투리가 많지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또 약간 고상한 말투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뭔가 표준 억양을 좀 구사를 하고 발표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은 거기서 약간의 희열을 느끼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말하는 거나 목소리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라디오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2시간씩 생방송을 하잖아요. 그때 일단 훈련이 더 많이 돼서 지금은 좀 더 이제 제 목소리를 더 컨트롤하는 역량은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것도 본인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네.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나아진 것도 있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학생분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왜 많이들 본인 목소리 듣는 걸 되게 어색해 하시잖아요. 이게 대체로는 이질감과 낯설음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듣는 목소리와 실제 들리는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그 이질감과 '내 목소리 왜 이래?' 하는 그거를 좀 이겨내면서 계속 들어야 내 단점과 보완할 점이 들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게 되게 아프잖아요, 사실은. 나의 못난 모습을 본다는 게. 근데 그거를 꾹 참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는 분들은 빨리 늘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가 사람의 일상에 있어서 얼마나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말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나의 마인드셋 그리고 뭐 삶에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뭐 태도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항상 좀 애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상냥해야 될 것 같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친절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목소리 톤이 많이 올라가 있으세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아, 되게 친절하게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일단 하는 훈련이 피치를 좀 낮추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가 있으니까 타고난 음, 거보다. 음. 그리고 너무 과하게 웃지 않고 조금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훈련을 하고 막 연습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학생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너무 그동안 과도하게 애썼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좀 많았는데 지금은 좀 편해요." 이런 말을 좀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냥 목소리가 단순히 뭐 매력적인 요소나 뭐 호감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좀 추상적인 표현일 것 같긴 하지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곧 내가 목소리인 것 같고 목소리가 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목소리랑 마음이랑 관련이 되게 깊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버스에서 벨 안 누르고 있다가 급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내향인 분들은 다 공감할 텐데 "기사님 내려주세요." 이게 해 봤지만 안 들리고
어차피 좀 애매하게 작게 말하니까 어차피 안 들리고 근데 더 민망해지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한 정도는 더 가자.' 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만 해도 이제 훈련을 계속하고 저도 보이스 트레이닝 강사로도 이제 일을 겸업을 하면서 힘이 더 막 세지고 저를 표현하는 게 좀 더 당당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어 기사님 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세게 말을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처음이다. 그래서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 후로는 이렇게 약간 우물쭈물하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소리가 바뀜으로써 그냥 이렇게 '생활 전반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네 생각해요. 결국 마음이 목소리로도 드러나고 네. 목소리가 달라지면 마음도 좀 바뀔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목소리 훈련을 할 때도 뭐 기술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좀 보고 내가 왜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되고 내가 왜 말을 이렇게 뭐 너무 빠르게 하고 혹은 너무 느리게 하고 내 표현이 왜 이런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보면은 결국에는 마음과 관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들여다보면은 훈련이 더 잘 되고 지속 가능한 것 같아요, 변화도. 어떻게 보면 다희 님도 네. 본인에 있는 그런 변화를 느끼셔서인지 네. 컨텐츠를 제작하실 때 이제 목소리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볼 때 항상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대학에서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하기도 했거든요. 특히 상담 실습이라든지 뭐 상담 심리학 같은 거를 들었을 때 자꾸 이거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맞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마음에 관심이 이렇게 많구나.'를 느끼고 저도 그 후로도 뭐 심리 상담을 제가 직접 뭐 받는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도 이 마음에 대한 관심이 계속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되게 그 아 마음에 관련된 주제나 네, 네. 심리학 이쪽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네, 네. 컨텐츠 올리시는 걸 봤을 때 이제 메인 토픽은 목소리 그리고 스피치지만 네. 그거를 왜 그런지 설명하거나 음.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키씨님. 네. 그래서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보다 아마 뭐 더 잘 가르치는 분도 있고 더 많은 노하우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주로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이 되거나 어떨 때는 좀 위로를 받거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여성분들 중에 이제 아까도 비슷한 케이스긴 하지만 조금 더 좀 귀엽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약간 무해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저는 또 그런 거는 좀 사랑받고 싶은 마음 혹은 미움받기가 두려운 마음이 좀 커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내가 왜 이렇게 미움을 무서워하는 걸까? 왜 나는 사랑을 갈구할까?'를 사실 보지 않으면은 목소리가 저랑 훈련할 때는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또 일상에서 혼자 부딪힐 때는 또 바로 돌아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걸 건드렸을 때 좀 더 본질적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반응이 올 때 저도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네. 어떤 고민을 갖고 계세요? 대체로는 불안이나 좀 콤플렉스가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남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뭐 "너무 떨려요." 이런 뭐 좀 흔하지만 발표 불안이 있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좀 바꾸고 싶은 분들도 많으세요. 약간 친근하고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도 좀 찼고 뭐 직급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권위 있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갖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찾으셔서 결국에는 나의 콤플렉스를 해소하고 좀 더 나아진 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제 위축이 좀 잘 되는 분들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보고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뭐 호감이 없다라고 좀 느끼면 되게 작아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엇된 날을 살펴보니까 그 저자세가 되는 게 되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말투도 누가 뭔가를 물어봐도 "아 네." 하는 게 아니라 "아 네." 약간 이렇게 돼 버리고 근데 이렇게 또 첫 단추가 끼워져 버리면은
말이 대체로 다 그렇게 나를 낮추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나의 자존감을 또 낮추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저자세를 좀 깨트리기 위해서 좀 힘을 줘서 말을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아까 키슈 님이 짚으신 것처럼 이 목소리가 바뀌면은 또 마인드도 바뀌기 때문에 일단 저는 되게 항상 힘을 좀 강조를 그래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힘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데에는 어디를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랫배가 가장 중요해요. 음. 왜냐하면 이거는 뭐 보컬 레슨을 하는 분들, 뭐 연기하시는 분들 다 아마 이미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실 텐데, 이 코어, 우리 운동할 때도 코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말할 때도 말하기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가나 명상할 때 말하는 단전 음. 쪽인 건데, 거기를 힘을 풀고 말하면은, 전 지금도 풀면은 키시님 안녕하세요. 전 최다인데요. 이렇게 좀 소리가 좀 가늘어지는데, 이제 힘을 주고 말하면은 소리가 좀 낮은 음이 더 잘 나고요. 좀 깊이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운동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 역시 운동은 네. 뭘 하든 빠질 수 없는 안 부분인 것 빠져요, 안 같아요. 빠져요, 진짜. 네. 네. 지금까지 오신 제자분들, 수강생 분들 중에 네.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셨던 분 기억나세요? 네. 목이 좀 쉽게 상했던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뭐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거나 그러는 분들은 발성법이 건강하지 않은 채로 막 수십 년을 막 초등학교 교사라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조금만 말해도 훅 목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저랑 함께 건강한 발성법을 익혀서 이제 지금은 뭐 어떤 강사로서 활약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점점 더 나아지는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은 요가원 원장님이에요. 근데 느낌이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요가도 음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명상 같은 것도 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네, 뭐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쉽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보이스가 좀 너무 높거나 좀 빠르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분위기 조성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요가원 대표님이랑은 또 특히 좀 길게 레슨을 서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좀 찾게 되고 목소리가 깊이감이 생기면서 학생분들로부터도 막 목소리 좋다라는 얘기를 막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주 보람차죠. 직업이랑 관련되지 않았지만 네. 뭔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리고 그게 네. 목소리로도 드러나서 오신 분들도 있었나요? 네. 직접적으로 그 말하기가 뭐 필요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그냥 일반 공무원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쉽게 말해 나이가 30대 대이고 이제 연차도 쌓이고 그러는 과정에 있는데, 여전히 말투가 굉장히 귀엽고 한 20대 초반 같은 느낌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말을 재료로 쓰는 직업은 아님에도 회사 내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좀 무시를 받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똑같이 말을 해도 안녕하세요 하는 거랑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본인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고민이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좀 만만하지 않게 말하는 훈련을 열심히 해서 아직은 이제 복직은 안 하신 상태이기는 한데 휴직을 하셔서, 하지만 일상에서 뭐 주문을 하거나 낯선 사람을 얘기할 때에도 자신감이 많이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사람을 특히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을 네. 이루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목소리가 진짜 강렬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얼핏 뭐 보이는 이미지만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지보다도 저는 어떨 때는 목소리가 더 큰 역할도 하는 것 같거든요. 소통을 더 할수록. 맞아요.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외모는 네. 준수하거나 네. 너무 예쁘고 잘생겨도 네. 목소리가 이렇게 좀 그 깨는 게 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고민이라면 그리고 혼자 고쳐지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트레이닝을 찾아서 좀 네. 개선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목소리 훈련도 결국에는 이 실기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거는 독학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하긴 하는데, 얘는 결국에는 내 몸을 써서 뭔가 훈련을 하고 꾸준히 방향을 잡아가면서, 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코칭을 받았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혼자서 막 영상 보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 적은 횟수를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해야지 좀 효율적으로 빨리 느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 특징 중에 하나를 아까 네. 좀 힘주고 아랫배 네. 힘주고 얘기하는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목소리 말고도 네.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많죠. 일단은 뭐 억양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필라테스 강사분들도 종종 의뢰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가르치는 말투를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애초에 뭐 교사를 지망했던 분들은 뭐 학교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기회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운동을 하다가 운동 강사가 되거나 다른 걸 하다가 이렇게 강사가 되신 분들은 그 단계에서 좀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투가 친구를 대할 때랑 회원들을 대할 때랑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네, 회원님 두 팔 올려주시고 내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 회원들 입장에서도 그분이 정말 실력이 있는 분인데도 그게 티가 잘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억양 훈련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올려주시고 이렇게 끝을 정말 많이 올리거나 밴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올려주시고 네, 좋습니다. 내려줄게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또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바로 이 억양 고치는 거긴 한데 목소리의 색깔이나 힘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쩌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라서 만약에 내가 좀 지적인 이미지를 갖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 끝을 좀 조절하는 끊어 읽는 부분이라든지 그것만 좀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팁이네요. 아, 네. 어떤 사람이랑 있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 다혜님도 느끼세요? 그럼요. 그래요? 네. 당연한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페르소나라는 말도 사실 있잖아요.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노출하는 부분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데 저는 결국 그게 다 나의 어떤 재료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고민은 주로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랑 내가 회사에서 뭐 보고를 하거나 PT를 하거나 뭐 면접을 볼 때 약간 달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좀 안 달라질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음. 원래 나를 바꾼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캐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접근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키슈님은 좀 달라지는 편이세요? 어때요? 네, 저는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렇게 제 목소리가 강조되는 순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컨트롤을 네. 하려는 편이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막 비움 내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맞아요, 또 맞아요. 남편이랑 얘기해서 너무 편할 때는 더 목소리 웃겨질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언어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것도 너무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언어에 따라서 주된 발성 포인트가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번 주에 외식하다가 느낀 건데 네. 음식점에 들어가면 인사를 네. 종업원들이 안녕하세요 아, 이 톤 있잖아요. 네네. 왜 항상 똑같은 그 톤을 쓸까가 궁금해져서요. 그때 갑자기. 아, 그러니까 학습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항상 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리가 형식적인 느낌으로 네.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맞아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지라는 생각이 음. 그때 갑자기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파리바게트입니다. 약간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솔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솔톤? 때는 솔. 그러니까 음을 솔로 맞춰서 특히 그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이것도 사실은 좀 저도 좀 사회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성스럽고 상향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대한 좀 과도한 압박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안녕하세요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좀 그게 건방져 보일 수 있다라는 게 거죠. 저는 좀 아쉬워요, 그게. 그래서 다들 좀 과도하게 친절해져야 되고 점점 더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건데 네,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하도 그렇게 서비스직의 말투를 쓰다가 이제 막 면접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 말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고민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의미가 없는 게 그게 가짜 상냥함이라는 걸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그죠. 한다는 걸. 말은 이렇게 상냥한데 눈이 좀 공허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힘드니까 일이. 맞아요. 그래서 너무 굳이 너무 과도하게 애쓰는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편하게 응대하고 손님도 좀 편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직원은 너무 상냥하고 손님들은 무례하고 좀 이게 갭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스피치,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 코칭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세바시 같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세바시 대학 같은 약간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비슷한 형식으로 녹화도 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스피치를 하는 그런 콘텐츠인데요. 이제 거기에 나가는 분들을 한번 코칭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일상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던 분들이 뭔가 원고가 있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또 약간 어색해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코칭해 드릴 때도 있고, 한 번은 그 일상 대화가 실제로 진짜 너무 어려워하는 분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 수업 전에 상담 전화를 원래 제가 항상 하거든요, 통화를. 근데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못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은 일단 얼어붙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소통할 일도 별로 없으시고 사실 뭐 직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대화와 멀어졌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여서 이제 그런 분은 좀 더 편하게 입을 뗄 수 있게끔 제가 좀 가이드를 드리는 그런 수업은 해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 케이스면 네. 되게 마음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근본적으로 되게 엄청 내향적이거나 네. 아니면 상대방을 대할 때 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네. 싶어요. 부담감이 크시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환대할 것이다라든지 내 얘기가 뭐 환영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말을 하면은 뭐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으시기는 하죠. 그런 분들 코칭을 하실 때 마음 관련된 이야기도 하게 되시나요? 네. 많이 하게 되고요. 위축된 분이 자신감 있게 얘기를 좀 해보세요라고 막 훈련을 하는데 뭔가 유리천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뚫고 못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화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주로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커왔던 환경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울컥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예. 그래서 수업할 때 종종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학생분들이 좀 계세요. 왜냐면은 사람을 대하는 게 결국에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웠다는 거는 그 관계가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되게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울면은 또 이제 좀 뭔가 카타르시스도 생기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면 심리학 복수 전공을 하셨다고 네. 하셨죠. 네. 그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뭐 그냥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심리학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법칙이라든지 뭐 관련된 유명한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수업할 때 그게 다 녹여지는 것 같기는 해요.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은 편이시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좀 힘들게 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 인생에는 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웃긴 얘기가 지적받는 걸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수치심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냥 지적받으면 고마워하고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내가 안 좋은 점을 발견이 되어야 나아질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기는 건데도 그걸 알면서도 하다못해 요가를 하다가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은 가끔 울 것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도요?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한창 또 엄한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지적을 막 엄청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막 약간 울고 싶고 막 그런 저를 보면서 또 제가 약간 또 성찰을 하게 된 거죠. '아 내가 왜 이렇게 지적받는 게 힘들까?'
나를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으니까 도와주시는 건데 왜 이렇게 나는 여기에 취약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마음에 뭔가가 아직 많구나.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좀 못난 나를 받아들이는 거에는 좀 작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네. 뭘 해도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네. 제 머릿속에 있는 가장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되고 싶어서 가끔은 좀 과하게 스스로 비판적일 때도 있고 네. 그랬는데 이것도 좀 더 이렇게 젠틀하게 음. 스스로와 대화하는 법도 뭐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게 디폴트가 아닌 사람에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갭이 큰 거잖아요.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내가 그 갭이 커서 그거를 위해서 과도하게 성취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면은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에 짓눌려 가지고 안 해 버리기도 하고 막 맞아요. 저는 후자일 때도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적어도 이거를 알기는 아니까 키슈님 말씀대로 좀 젠틀하게 네 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20대 후반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점. 나와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인 것 같아요. 그니까 20대 후반에 저는 돌아보면은 사실 자신을 제일 좀 미워했던 시기 같기도 해요. 음. 미워하고 사람들을 좀 무서워하고 그런 게 심했었던 때였는데 인생에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쫓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직업적인 커리어, 뭐 명예, 돈,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좀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나를 잘 알아가는 게 결국엔 가장 중요한데 그걸 아는 거를 또 너무 비장하게 아는 게 아니라 좀 친해지면서 좀 친밀하게 나와 가까워지는 게 일단 그게 선행이 되면은 다른 것들은 또 차차 밟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알기 위해서 했던 노력 중에 가장 유용했던 거 몇 가지만 공유해 주세요. 일단은 심리 상담을 너무 전 잘 받았었고요. 딱 그때 29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30대로 가기 전에 뭔가를 좀 샥 정리하고 훑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좋았던 거는 저를 그전까지는 '나는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애.' 정도로 좀 되게 납작하게 보고 있었던 거를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생각보다 좀 게으른 것도 있고 뭐 그런 단점들도 있지만 사실 그 단점의 또 다른 면에는 장점들도 많다라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것도 컸던 것 같아요. 저도 호기심이 좀 많다 보니까 막 요트 같은 걸 배운다거나 뭐 춤추러 다닌다거나 뭐 글쓰기를 한다거나 그 요트요? 그 배 네. 요트요? 네네네네. 아. 그 세일링 하는 거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좀 체험을 많이 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새로운 내 모습도 좀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할게요.' 했던 경험들 그런 게 결국에는 '어 얘가 이런 면도 있었네? 꽤 괜찮은데?' 이런 거를 좀 알게 해 주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